이 내용 자체는 조작이 아닌데 당사자를 조작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상으로 너에게 물어봐 차가원이 있습니다. 임신이 안 되더라고. 나 상실했다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도입니다. 제가 수년 동안 유튜브 취재 활동을 이어오면서 역바이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심증과 감각적으로의 느낌은 있는데 명확한 물증은 없었던 상황. 하지만 차가원 회장의 구속을 통해서 이 역바이럴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역바이럴 문제가 사실은 아름아름 연예계에 파다하게 퍼졌고 가해자는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뒤에서 작업을 하는 자들 정말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왜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가원 회장과 MC몽 씨의 관계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한 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오늘 제대로 목소리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백현 씨의 피해 액수, 김민종 씨가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MC몽 씨와 차가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빼놓고는 사실 이번 사안을 설명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결국은 불륜이냐 아니냐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불륜이라고 단정 지은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가 본인들의 불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원 회장의 구속 이후에 슬슬 달라지는 그런 추이가 있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들의 불륜은 지난해 12월 달에 더 팩트란 매체에서 공개한 카톡이 조작인지 아닌지만 확인되면 명확해집니다. 차가원 회장이 MC몽 씨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1월 MC몽 씨를 상대로 역바이럴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MC몽 씨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떼어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걸쳐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회사 대표가 회사를 완전 떠난 프로듀서를 역바이럴 작업을 하면서 왜 옆에 붙어있는 여자를 떼내야 한다고 하는지 이게 지독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죠. 남녀 간에. 근데 문제는 차가원 회장이 어린이 자녀를 둔 유부녀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속 전까지 남편과 함께 지냈고 지금 전세 계약 문제로 난리가 났던 이승기 씨와 백현 그리고 차가원 회장의 지인이 살고 있는 그 집까지 모두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불륜설에 대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원 회장과 제가 3년 전쯤 처음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가원 회장이 먼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 MC몽 씨와의 불륜설 같은 게 막 떠돌아서 다닌다. 막 웃으면서 얘기해. 그러면서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고 위에는 백현이가 있고 맨날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MC몽 씨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가족 같은 사이인데 어떻게 불륜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차가원 회장의 지인들도 MC몽 씨와 불륜 관계인 것을 정확하게 몰랐대요. 왜냐하면은 지인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본인이 유부녀다 보니까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 같은 걸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애정 표현으로 보일 만한 행동이 그냥 MC몽 씨에게 과일을 먹여주는 이런 정도의 행위는 있었지만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나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법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차가원 회장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가족같이 지내니까 이런 부분을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좋도록 불륜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냐 라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의 불륜설은 정말 뜻밖의 곳에서 이미 3년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구제혁 씨를 통해서 나왔어요. 구제혁 씨가 3년 전쯤에 누군가의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불륜설에 관한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구제혁 씨가 이들의 불륜설을 제기하면서 유명 기획사의 지시를 받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모 유명 기획사가 유튜브 레카까지 섭외를 해서 이들의 역바이럴 지시를 검토했다는 기사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구지혁 씨가 두 사람의 불륜설에 대해서 최초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구지혁 씨가 영상을 만든 지 불과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그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차관 회장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관 회장 측에서 구지혁 측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지혁 씨와 굉장히 절친한 인물과도 차관 회장과 친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여모 씨, 그분이랑 차관 회장이랑 구지혁 씨랑 되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닿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비공개 처리가 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의 불륜설이 연예계에 정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만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워낙 은밀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외부로 공론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륜설이 최초로 공론화된 시점이 바로 2025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차관 회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날 이 불륜설 카톡이 터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제 차관 회장은 본인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기사에 대해서 삭제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이 카톡이 조작됐는지 여부가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사가 삭제됐으니까 불륜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소송 자체가 가처분이었다. 이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 앞서서 정말 긴급하게 해당 기사를 삭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안에 앞서서 긴급하게 법원에서 판단해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긴급하게 이게 삭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게 MC몽 씨의 사실 확인서였다. 내가 차준영 회장에게 그 카톡을 전달하긴 했지만 당시에 내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았던 카톡에서 여자친구의 이름을 차가원으로 바꿔서 차준영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기사 삭제 가처분이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카톡이 조작됐다고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당 카톡을 다시 한번 공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과연 MC몽 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을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간의 역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가서 다신 안 속아. 이게 5월경으로 파악됩니다. 개망신 대대적으로 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정리하고 살아. 안 쫓겨나는 걸 감사하면서 내가 널 너무 믿었더라. 내가 시키는 것도 못하는 인간을 뭘 다 믿었는지 내가 병신이지. 병신 새끼. 더한 욕도 많지만 남들에게 할게. 백현이는 목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이 떨어진 걸 알면서 백현인 씨와의 그 비교를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러는 게 쓰라고 제발 나타나지 말고 넌 정말 뭐 하자는 건데 너 할 일 하라잖아. 내가 무슨 곡을 못 쓰게 하라고 지랄이야. 그 곡을 못 쓰게 했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곡을 못 쓰게 했다는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 이후부터 이 사단이다. 아니 너에게 물어봐 차가원. 여러분 너에게 물어봐 차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만약 이 카톡을 보냈다면 너에게 물어봐 차가원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자체는 조작이 아닌데 당사자를 조작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상으로 너에게 물어봐 차가원이 있습니다. 차가원, 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더 상황이 중요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미쳤구나. 너야말로 인간답게 살아라 이 빨로마.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네가 악마지 사람 새끼냐? 그걸 왜 꼭 끝내야 하는지 이유를 말했는데 내 상황이 중요했다고 말하는 너에게 내가 정신이 돌아있는데 빨 정신끼 네 정신이 온전한 적은 있니? 지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보지 말자 다신 이 생애에는 어머니도 너도가 나왔죠. MC몽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틋한 감정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한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어이가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아. 내가 있는 곳에 다신 오지 마. MC몽 씨가 갈 거야. 너야말로 할 얘기가 있어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대화 가능할 때 전화 줘. 난 당신을 배신한 짓 한 적이 없어. 당신과 만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랑했어. 마지막 남편과 다시 잘 되고 있냐는 말이 어이없었는데 뭐든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 자유지만 적어도 당신처럼 난잡하지 않고 난 너만 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MC몽 씨의 주장대로라면 MC몽 씨의 새로운 여자친구 역시 남편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 남편 얘기가 있으니까 나도 당신도 더 이상 아프지 말자. 내가 너무 상처받고 병들어 있어. 지금 날 완벽히
넉넉히 끌어안고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시기였던 것 같은데 당신과 함께 서로 잘 되지를 않았어. 우린 어쩌면 당신의 집으로 그 사람을 집에 들인 날부터 끝난 관계였더라. 내가 노력하려 힘들게 버티면서도 그 몇 개월 동안이 지옥 같고 죽을 것 같았어. 어제도 그 집에 난 더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은 안 좋더라고.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았던 나에게 넌 왜 이 정도까지 상처를 주며 날 그 공간조차 있을 수 없게 했을까? 집에 오면서 원망도 했었다. 한때는 내가 너무 안락하고 행복했었던 너의 품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게 점점 두려워지는 게 이제 내가 썩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 나도 사랑받으며 행복하고 싶었어. 맨날 의심하고 속고 지겨웠어.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믿음 깨지 말고 사랑해라. 글을 되게 어렵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로 너의 모든 돈 관리를 내가 하는 걸로 하지 않는 한 난 너 못 만나. 넌 용돈 받았어야 해. 그게 싫으면 너 계속 이렇게 살아. 너가 잘 벌든 못 벌든 에테르노에 입성해서 2년까지 종부세 2년 차까지는 내가 돈 관리하는 조건이야. 에테르노가 나왔는데 이 에테르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에테르노라는 고급 빌라가 시행 자체를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회장이 했습니다. 근데 차가원 회장이 본인의 아버지와 에테르노를 시공했다는 식으로 외부에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에테르노가 갑자기 나왔다. 즉 본인의 여자친구였다면 에테르노란 단어와 차가원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진심으로 의문입니다. 그렇게 나 그게 좋아. 그때까지는 내가 너 불편함 없이 속일 게 뭐가 있냐. MC몽씨 억울해하죠. 4월 14일자 카톡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할 수 있어. 정자가 살아있는 정가 2%도 안 돼. 정자는 내가 더 나오게 임신을 시키셔면 적어도 30% 이상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난 2%도 안 살아.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 제발 미친 소설 그만 좀 쓰라고. 나랑 같이 가. 내가 스트레스를 언제부터 받았는지. 내일 그렇게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됐구나. 내일 가보자. 병원. 나랑 내가 배란주 주사를 3개월 맞았어. 난 그렇게 스트레스를 숨겨오면서 그리고 오빠랑 2달을 노력해서 그렇게 받은 게 비아그라야. 거의 일주일에 매일 비아그라를 먹으면 정자가 늘어난대. 깨도 좋고 내가 남자로서 2번은 관계를 했는데 MC몽씨가 상실했다고. 임신이 안 되더라고. 나 상실했다고. 난 난소가 생성됐었거든. 살인 선고받... 죄송합니다. 사형 선고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살인 선고를 받았다고. 언제 내일 다시 가보자 나랑. 근데 발기가 근데 너랑 사귀면서 안 된다는 걸 혼자 세워보겠다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서로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하는데도 안 돼. 나랑 안 한 지가 1년이 넘어.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약 이제 1년 정도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 받은 거야. 초기 때부터. 약 안 먹었잖아. 다 먹었어 바보야. 5월 13일 화요일이죠. 내가 이 모든 관계는 내가 시작이었으니까 내가 끝낼게. 내가 마무리할게. 우리 둘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매일이지 지옥일 순 없다.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 각자 행복하라고.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혼자라도 행복하라고. 우리 이렇게 서로 지옥으로 미워하면서는 안 된다고. 난 적어도 상처가 치유될 수 없고 널 만나면서 더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았어. 당신 없으면 웃고 그 집에 가면 힘들더라.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더라. 우리 안 돼. 이미 안 되는 거였어. 나한테 집착하지 말고 너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 누군가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 사랑이래. 넌 아직 멀은 것 같다. 나 이제 너 안 볼래. 내가 너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나 행복하고 싶다. 신동현. 나쁜 새끼. 이걸 이제 새벽 12시 14분이죠. 12시 15분인 술을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너란 인간이. 지금껏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너가 너무 미친 인간인 것 같아. 사이코패스야 진짜. 나 다 말할 수 있어. 한순간에 널 병신 만들고 엔터 버리고 나가는 게 내가 두렵겠니? 엔터를 버리고 나간다. 이 말 자체가 MC몽씨의 주장대로라면 여자친구가 엔터 사업도 하고 차가원이란 이름도 부르고 에테르노랑도 연관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나오는 공통적인 인물이 사실 차가운 회장 말고는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책임감을 버리는 게 두려운 거야. 너가 아니라 다른 식구들. 너한테는 하나도 미안함이 없어. 괘씸하지. 또 똑같은 말을 번복하자니 아직도 널 잡고 있는 게 나랑 문자하지 말고 좀 쉬어. 내가 이 상황에서 좌절하는데 주말마다 이러는 거 아니? 아니 이분들은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서운데 너 집에 있을 때 안 돼. 그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이래. 주식 얘기하는 당신을 보면서 또 내가 문제라는 거지. 넌 문제가 없다는 거고. 즉 무슨 뜻이냐? MC몽씨가 라스베가스에서 게임한 것을 넘어서 주식까지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하게 대화를 소화하지 못해 정말. 제발 그거 너야. 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야. 가원아. 또 한 번 나왔죠. 가원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진짜 여자친구였다면
어떻게 두 차례에 걸쳐서 차가원, 가원이란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차가원,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 이게 맞는지 다 말해봐. 그래, 물어봐 좀. 아무도 몰라. 그렇게 싸우다가 오빠 냄새. 갑자기 오빠 냄새가 그립다. 귀 뒤에서 나는 오빠 냄새. 갤러리에 가서 쇼핑 실컷 해. 결제할 때 카톡만 한번 줘라 나한테. 카톡으로 해. 당신이랑 감정 노동하고 싶지도 않아. 도산도 가서 가방도 찾아. 모레 또 얘기해 놨으니 이런 내용입니다. 보셨다시피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차마 내용 하나하나를 조작됐다고 정말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카톡을 주고받았던 시기는 2025년 4월과 5월경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졌던 시기는 2025년 6월 1일이에요. 그날 MC몽 씨 집에서 홈파티가 열렸는데 홈파티 전부터 두 사람 관계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MC몽 씨의 주장대로라면 차가원 회장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여자친구죠, 임신을 굉장히 원했고, 더욱이 이 인물이 남편까지 있었고, 에테르노도 있었고, 이름도 또 가온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2025년 6월 달에 홈파티가 벌어졌고, 그로부터 약 2주 뒤에 차가원 회장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MC몽 씨에 대해서 업무 배제를 하고 끝내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MC몽 씨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그 자료들을 들고 작은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사실은 이런 관계입니다. 솔직히 가온이랑 사귀었습니다. 라고 밝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가원 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이 해당 카톡들이 모두 조작된 파일이다 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속 전까지는 차가원 회장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차가원 회장이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즉 본인의 혐의가 소명돼서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도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구속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100억 원이 넘는 도박비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금 확인된 금액만 도박으로 갚아준 돈이 100억 원이 넘고 선물비까지 포함될 경우 2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내가 MC몬한테 120억 뜯겨가, 나 더 뜯겼거든? 쟤한테 한 400억 뜯겼거든? 근데 120억 때문에 내가 현장이 멈춘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닌데. 아니 120억, 400억은 뭘 그렇게 뜯어갈 게 있다. 400억이면 그 중간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네, 진짜. MC몽이 도박빚이 아, 엄청 많았어. 그게 400억이나 된다고? 그게 200억? 개인 돈으로 그 돈을 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속사, 소속 연예인의 IP까지 팔아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진행하지 않고 돈만 본인이 받아서 사기로까지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이 돈이 움직여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횡령과 배임, 사기 등으로 문제가 된다. 최소 100억 원대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문제냐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하가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원 회장은 최소 5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차가원 회장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C몽 씨의 도박 빚에 대해서 나도 속았다. MC몽 씨가 프로듀싱비로 한 푼 두 푼 달라고 해서 그냥 그 돈을 줬더니 120억 원을 훌쩍 넘었다는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주장대로라면 두 사람 모두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 회사 돈 자체는 내가 횡령한 것이 아니고 MC몽 씨가 프로듀싱비를 쓴다고 하니까 회사 돈에서 지급한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MC몽 씨 입장에서도 그래 맞아, 내가 도박빚을 갚은 건 맞지만 그거는 회사 돈을 쓴 게 아니라 회사 돈인지 모르고 차가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준 돈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 두 사람의 책임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논리 자체는 구성이 됐는데 문제는 차가원 회장이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차가원 회장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공범을 문제시하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다 나도 속았다는 주장이었지만 아니다, 나 MC몽이랑 같이 했고 MC몽이 나 회사 돈 쓴 거 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딱 한 명, 바로 MC몽 씨입니다. 그러니까 MC몽 씨와 공범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었는지 소명이 돼야 되죠. 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MC몽과
관계가 어떤지를 소명해야 그 다음부터 본인의 책임을 MC몽 씨에게 덜 수 있다는 뜻입니다. MC몽 씨와의 그 소위 말하는 불륜설을 인정하되 나도 MC몽으로부터 거짓말에 당했다. 용도 사기로 거짓말을 당했다. 라는 논리가 성립하면 차관 회장의 법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차관 회장도 억울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차관 회장이 아니잖아요. 차관 회장은 갚아준 거잖아요, 대신. 근데 정작 이 갚아준 돈에 대해서 MC몽 씨는 나는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내부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정리하자면 차관 회장은 구속 전까지 나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두 사람 간의 불륜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이 회사 대표와 회사 대표 프로듀서의 관계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회사 돈까지 횡령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MC몽 씨 역시도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특경법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상습 도박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씨를 끌어들일 경우에는 차관 회장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고 MC몽 씨의 경우에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 완전 끊어내야지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관 회장은 현재 단계로서는 MC몽 씨를 고소하는 길이 가장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차관 회장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차관 회장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거액을 쓴 것, 그리고 본인이 자금 세탁을 한 것 등은 굉장히 잘못했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임금 체불 사태를 비롯해서 관련 업체들이 다 돈을 못 받아서 힘들게 됐잖아요. 그건 오로지 차관 회장이 회사 운영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제가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관 회장은 MC몽 씨 본인 부분만 아니라 MC몽 씨의 지인 2명까지 도박 빚을 함께 갚아줬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와 아리아라는 곳에서 세 사람이 상당히 큰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는 2023년 8월 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적게는 19만 불, 지금 환율이 떨어져서 2억 6,500만 원입니다. 많게는 200만 불까지 있습니다. 27억. 대체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에 MC몽 씨뿐만 아니라 MC몽 씨 지인들의 빚까지 갚아줄 수가 있는지 정말 MC몽 씨의 능력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MC몽 씨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나는 회사 돈으로 절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바로 여러분 여기서의 맹점이 있어요. 이게 다 글을 보는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절대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절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박 자체는 인정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회사 돈으로 도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도박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게임 정도는 했지만 회사 돈으로 도박한 적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차관 회장은 지금 유일하게 살 길이 MC몽 씨를 고소해서 우리 관계가 이랬는데 나도 속아서 MC몽에게 돈을 다 뜯겼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야 살 수가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차관 회장이 MC몽 씨를 고소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또 단독으로 또 말씀드릴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 제일 크게 피해를 봤다. 누구냐? 그게 바로 백현입니다. 물론 백현 역시 본인의 일부 욕심 때문에 함께 손을 일부 잡았다가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당시에는 특히나 템퍼링 이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백현 씨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MC몽 씨가 접촉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백현 씨가 옮길 것까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그리고 가장 액수가 큰 당사자가 바로 백현 씨입니다.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왜 제가 이승기 씨도 있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이승기 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백현 씨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 백현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350억 원 주기로 했다. 그때 당시에 백현 씨가 SM과 계약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백현 씨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백현이 350억이나 받았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걸.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현물이 아니라 에테르노라는 고급 빌라를 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2026년도 기준에 펜트하우스, 에테르노의 펜트하우스가 공시 지가가 무려 325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관 회장의 방식이 이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시행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마치 본인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작은아빠는 바지 사장이야. 실제로는 내가 아빠랑 같이 만든 건데 우리 작은아빠가 맨날 숟가락 올려 라는 식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번에 에테르노 만들고 있으니까 에테르노 3차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에테르노 3차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계약금 350억을 에테르노 3차로 퉁친 겁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에테르노 2차가 시공 중에 있어요. 3차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백현 씨가 이 350억 상당의 집에 현혹돼가지고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아니 3차는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2차마저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 중인 상황인데 무슨 3차를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어요. 무엇보다 차관 회장은 이런 에테르노 3차를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백현은 애초에 약속받았던 350억 원은 받지도 못했다. 이 350억을 일단 피해를 본 거죠. 여기서 끝이냐? 1차 피해 계약금 350억. 2차 피해는 뭐냐? 2차 피해도 봤는데 란후보 한남에 들어갈 때 백현 씨는 무려 160억 원의 계약금, 전세 계약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이달 초에 이승기 씨가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 계약을 못 돌려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백현이는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백현 씨의 전세 계약 만료는 내년 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현 씨의 경우에는 란후보 한남의 전세 계약금 160억 원까지 떼이게 됐다. 여기서 끝이냐? 끝이 아니었습니다. 3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는데 미정상금 120억 원이 됐다. 즉 백현 씨는 SM에서 나온 이후에 내가 이렇게까지 욕먹었으니까 정말 실력으로, 정말 활동으로 보답해주겠다고 하면서 SM 나온 이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콘서트도 다 다녔고 월드 콘서트도 다녔고 MD 상품이나 각종 활동에 정말 빠지지 않고 밤잠 설정하면서 일을 했는데 정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 금액이 120억 원에 달한다. 즉 이 돈을 다 합치면 얼마냐? 산술적으로만 630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차관 회장이 매번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승기가 되바라졌다는 거예요. 걔는 PD수첩에 입장도 밝히고 내가 열받는데 가만히 있는 줄 아나, 내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데 백현이 봐보세요. 얘기 하나도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치 본인이 약점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에게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관 회장이 구속까지 된 마당에 백현 씨 역시 피해액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민정 씨는 왜 저격했느냐?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려놨지만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역바이럴 내용인데, 차관 회장은 2025년 12월 24일 나왔던 불륜 보도 이후에 칼을 갈았습니다. MC몽 씨에 대한 애증, 원망, 복수심 이런 게 뒤엉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 이후에 빅플래닛 메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면서 본인의 인생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됐거든요. 근데 차관 회장에게는 당장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던 그 카톡을 허위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본인 혼자만 입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이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딱 한 명의 당사자, 그게 바로 MC몽 씨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MC몽 씨의 도움이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5년 5월 달에 서로 싸우면서 MC몽 씨와 싸우면서 MC몽 씨를 빅플래닛 메이드에서 공식적인 업무 배제를 발표를 했었고, 이 이후에 MC몽 씨와의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후에 MC몽 씨가 다시 한번 차관 회장에 붙으면서 자료를 현재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다 밝혔지만 사이는 극도로 안 좋아졌고 심지어 두 사람은 연락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때 차관 회장이 머리를 씁니다. 먼저 MC몽 씨에 대해서 연락 자체가 안 되니까 120억 원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합니다. 아니 MC몽 씨가 어찌됐건 우리 회사로부터 120억 원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MC몽 씨가 민사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120억 원의 채권이 확정이 돼요.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관 회장 입장에서는 MC몽 씨의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압류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MC몽 씨가 당시 역바이럴 관계자를 만나서 소위 말해서 MC몽 씨를 담그기로 모의를 합니다. MC몽 씨에게 성매매 프레임을 씌워서 MC몽의 평판을 훼손할 목적. 그러니까 투트랙을 쓴 거예요. 첫 번째, 120억 원에 대한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을 확보한 한편 MC몽 씨에 대해서 악의적인 입소문을 내면서 MC몽 씨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쓴 겁니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때 당시 어쨌든 120억 원이 회사에서 차관 회장의 명의에서 MC몽 씨에게 갔으니까 이 지급 명령을 바탕으로 MC몽 씨가 활동하고 있었던 유일한 수익 창출원 틱톡의 계정과 통장만 알면 압류까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어느 순간 연락도 하지 않았던 MC몽 씨가 차관 회장에게 코가 꿰이는 일이 발생해요. 꼼짝 못하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사람이 과거의 연인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로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됩니다. 연인 관계로까지, 소위 말하는 불륜 관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에 MC몽 씨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게 된 계기는 바로 PD수첩이었는데, PD수첩의 취재가 시작되니까 차관 회장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냈습니다. 뭐냐면 저한테도 연락해서 뭐라고 했냐면, PD수첩 걔네들 방송 못해요. MC몽이 조만간 다 입장 발표할 거라고 하던데요? 라면서 MC몽이 대대적인 폭로에 나섰는데, 소위 말하는 차준영 회장과 차준영 회장의 지인들까지 대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싹 다 씨를 말려버리는 작전을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민종 씨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 MC몽 씨가 김민종 씨에 대해서 정말 문제제기할 목적이었다면 그 진작에 준비를 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MC몽 씨에 대해서 역바이럴을 준비할 때 차관 회장이 김민종 씨 것까지 같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MC몽 하나로는 약하니까 김민종이란 이름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걸 양념 소스로 쓴 거예요.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잘 됐지 뭐, 차준영 회장 잔당 다 끝내버리고 MC몽까지 묶어버려 라는 녹취였습니다. 김민종은 비지터였기 때문에 네네. 기록 자체가 없대. 칩을, 만지지 않았대. 칩을 만져서 그때 블랙됐다고 얘기해줬어요. 칩을 만지지 않았대. 그 직원이 딜러가 다이렉트로 얘기해줬어. 칩을 만지나 칩을 만지지 않았대. 차준영 옆에서만 그냥 앉아 있었대. 그냥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장마저도 차관 회장의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MC몽 씨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김민종 씨가 도박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옆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뽀찌를 받았다. 뽀찌를 받았다는 거는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뽀찌 민족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김민종 씨 입장에서는 차준영 회장과 인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뽀찌 민족으로 적용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민종 씨가 실제로 굉장히 스케일이 큰 영화에 이미 캐스팅의 합류가 확정됐는데, 그 영화의 이제 촬영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제작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문제가 너무 커져서 못하게 됐다. 나름대로는 김민종 씨가 굉장히 칼을 갈고 그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기회를 얻었는데 이 모든 사달들이 다 저격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됐다. 김민종 씨는 특히 MC몽 씨와 인연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한 차례 뭐 지나가다가 눈인사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폭로로 인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김민종 씨 어떡할 거야? 본인은 진짜 죽어도 뽀찌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오히려 뽀찌 민족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아예 영화나 그 어떤 활동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역바이럴 실체가 나오는데, 제가 사실 이 유튜브 취재를 하면서 역바이럴이 존재한다고 느껴졌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론은 사실은 각자의 그냥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위적인 움직임들이 제가 이슈를 다룰 때마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인데, 일방적으로 한 연예인 혹은 누군가에게 유명한 글들이 올라오고 순차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커뮤니티에도 똑같이 계속 발효를 됩니다. 굉장히 유리한 댓글과 좋아요가 순식간에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여론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을 뿐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차관 회장과 이 역바이럴 업자 간의 녹취를 확보하면서 실제로 역바이럴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거예요. 물증을 통해서. 그 금액은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던. 그러니까 이 역바이럴 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단기간에 버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확인해보니까 심지어는 현직 기자까지 엮여 있었다. 저는 이 현직 기자와 바이럴 업자 그리고 차관 회장 이 세 사람이 각자 역할에 맞게 우리가 각자 일을 하자라고 공모하는 녹취와 텔레그램 자료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냐? 차관 회장이 MC몽 씨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이거 성매매 영상이야 라면서 전달을 하는 자료 공급원이죠. 이 내용을 역바이럴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역바이럴 업자가 해당 영상을 성매매로 만들고, 특히나 그 여기에 있는 여성의 실체를 확인해서 그 여성의 실명과 사진까지 거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바이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직 기자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현직 기자는 MC몽 씨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하는가 하면 MC몽 씨와 차관 회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차관 회장 측에 상당히 유리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바이럴 자료가 어떻게 확보됐느냐, 이게 결정적인데 결국은 돈이었다. 그러니까 역바이럴 업자가 최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역바이럴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 그 진행 직전에 이거 진행하면 내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바이럴 업체가 있으니까 나도 얘네한테 위탁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 진행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1억 5천만 원 정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바이럴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차관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MC몽 건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되니까 김민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효과도 별로 없는데 1억 5천을 달라고 한다? 라고 하니까 차관 회장이 이때부터 이 바이럴 업자에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회사에 내가 당장 역바이럴 한다고 1억 5천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은데, 문제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니까 역바이럴 업자가 그러면 얼마까지 되시는데요? 얼마까지 되시는데요? 하면서 1억 5천에서 1억에서 8천, 8천에서 5천까지 떨어집니다. 이 역바이럴 업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자기도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이 역바이럴을 실제 실행하는데 8천만 원 정도의 실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본인 돈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근데 계속 돈을 계속 떨어뜨리니까 여기서 이 역바이럴 업자는 소위 말하는 빡이 쳤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5천만 원을 땡깁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차관 회장과 역바이럴 관계자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서 이 현직 기자가 계속 중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 현직 기자는 소위 말하는 역바이럴 관계자와 굉장히 절친했던 사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관 회장이 애초에 약속했던 건 1억 5천인데 계속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니 1억 5천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현직 기자께 얘기하니까 현직 기자가 다시 차관 회장에게 연락처를 취해서 아니 왜 돈 제대로 안 주세요 라고 하니까 차관 회장이 다시 역바이럴 업자에게 전화해서 아니 왜 그거를 우리끼리 얘기인데 왜 걔한테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무한 굴레가 이루어져요. 그 굴레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역바이럴 업자가 굉장히 마음의 상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1억 5천에서 5억으로 다운되는 과정에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난 나머지 그 자료를 결국은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차관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돈을 줬느냐 라고 했더니 맞다. 그런데 나도 당했다.
그 기자도 내가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런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 본인 다 과오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한편 MC몽 씨까지 압박을 해서 폭로 방송을 하게 하는 인물. 저는 이번 사안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